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전국의 초점이 바로 한동훈 씨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씨는 5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하고는 한 15년 정도 그렇게 이제 나이 차가 정확하게는 14년입니다. 14년 세월이 굉장히 크죠, 그 간격이. 이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죠. 엘리트다운 그런 모습을 풍깁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사람에게 대중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호감형이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괜찮은 집에서 부유한 집이죠. 그리고 뭐 부모들도 여유가 있고 또 본인 자신이 머리가 뛰어나니까 대중 정치인으로 입신하는 데는 그 사람의 이제 인생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제 저는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은 뭐 똘똘하고 그런데 그렇게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트 의식 같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약간 뜸을 들이지 않고 바로 적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좀 깐죽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뭐 이제 학자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대중 정치인으로 입신하는 데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습성이나 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씨 나름대로 이제 고심을 해서 아마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난 일은 그 윤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100% 이상 활용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일찍부터 노출시켰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대권에 대한 그런 자신의 야심 같은 경우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노출해버린 거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한동훈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당원들이 당 대표하라고 뽑아준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하라고 한동훈이를 뽑아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기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덕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재기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이니까 지혜와 연결될 수는 뭐 항상 연결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동훈이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그런 본인의 상사 14년 세월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그 세월이.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넘어서 이제 세상 표현으로 삼으면은 그냥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기 때문에 탄핵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당의 권한을 위임시킨 다음에 본인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출신인 한덕수 총리를 그냥 곡두가시로 삼아가지고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그런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런 역할을 한동훈 씨가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그냥 좀 안 좋다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주 심각하네요. 제가 4번 정도의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동훈이 싫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전부가 함께 이런 한 대열에 서가지고 몹쓸 인간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네요. 그게 시중의 여론일 겁니다. 그게 시중의 민심일 겁니다. 한동훈 씨가 보고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획되지 않았던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당 당대표가 국정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시중 민심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인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구나. 그런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 공동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직접 국정을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극구 변호를 했지만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대통령의 공경과 어려움을 한껏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반하고 거기에 자신의 대권 고지를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드러나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홍준표 씨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그냥 다 그거를 지금 공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론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가 되는데 이 한국 사회 여론 형성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형성되게 되면은 특히 감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경우는 눈덩어리가 여러분들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경사면에서 눈덩어리가 계속 굴려면서 내려오는 상황을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뭐 예단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또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제 오늘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가 감이 오는 것은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한동훈 씨가 끌려 내려오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화살이 그냥 한쪽으로 집결돼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분산이 돼 가지고 국회의장한테도 항하고 더불당에도 항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항하고 이렇게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전부가 다 여러분들 한동훈 씨한테 지금 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동훈 씨 자체가 은행이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한동훈 씨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깔끔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당대표가 됐다고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이준석이 나경원을 여러분들 누를 때 그 선거 결과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뭐 편리하니까 뭐 그냥 좀 힘을 더해 줬겠죠. 그러나 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의심은 가지만 이준석 경우에 비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준석은 확실히 뭡니까? 선거를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밀어줬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원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에 국한하게 되면은 똑똑하니까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자기의 야심을 드러낸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바보 천치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경력의 대부분을 피의자를 불러놓고 조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무슨 뭐 기자회견이냐 이런 거 하면은 질문 던지면 뭡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조금 더 한 템포 늦추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본인이
똑똑하다는 부분을 무척 잘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켜보시죠. 예, 좋은 결말이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뭐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20년, 30년 동고동락한 윗사람을 그렇게 무지하게 뭐 칼로 찌르는 거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예, 사람들이 뭐 지식 수준이 다 한동훈 씨처럼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예,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저 친구는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예, 예. 세상 만만하게 본 거죠. 예. 앞날이 저는 상당히 어두울 걸로 봅니다. 이번에 그 대중들의 분노를 본인이 어떻게 소화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이야? 우리가 네한테 표 줬어? 어이 한동훈이 이야기해봐. 우리가 네한테 표 줬냐고. 그거 소리 안 들립니까?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들리거든요. 내려오겠죠. 감사합니다.